전날 추천픽 공개해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고양 캐롯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68-65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76에서 90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19승 17패 성적, 서울 삼성 상대로는 연속 3점슛 행진을 76경기서 마감하게 된 전성현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지만 전성현에게 상대가 협력 수비를 들어갔을 때 디드릭 로슨에게 많은 찬스가 생겼던 경기. 조한진이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쳤고 만족할 수 있는 턴오버 관리 능력을 보여준 상황. 또한 4쿼터의 강한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추격을 저지했고 유기적인 움직임과 패스 게임을 통해서 찬스를 만들었던 승리의 내용. 안양 KGC 직전 경기 원정에서 전주 KCC 상대로 83-81 승리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87-85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의 시즌 25승 11패 성적. 전주 KCC 상대로는 오마리 스펄맨이 8차례 3점슛 시도에서 6개를 성공시켰고 변준영이 승부처에 백코트를 장악한 경기. 오세근이 토종 빅맨 싸움에서 힘을 냈고 문성곤이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힘을 냈던 상황. 또한 배병준이 재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3점슛을 성공시켰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문성곤이 전성현에 대한 저격 수비를 보여줄 것이며 전성현의 위력이 반감된다면 고양 캐롯 점퍼스의 득점이 일단 정지하는 현상이 다시금 나타날 것이다. 안양 KGC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6일 동안 4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강행군에 있는 안양 KGC 인삼공사라는 것을 핸디캡 승부에서 반영해야 한다. 추천 배팅 안양 KGC 승 161.5 오버. 서울 삼성 직전 경기 원정에서 고양 캐롯 점퍼스 상대로 65에서 6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70에서 85 패배를 기록했다. 13연패 흐름 속의 시즌 10승 26패 성적. 고양 캐롯 점퍼스 상대로는 4경기 연속 20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던 다랄 윌리스의 기록이 중단되었고 김시래가 전반전에 파울 트러블에 걸렸고 차민석은 10분 24초만 뛰고서 파울아웃을 당한 경기. 삼성의 전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되는 이원석과 최승욱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슛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는 슈터들의 모습이 나타난 상황. 또한 4쿼터 승부처를 책임질 수 있는 해결사가 없었던 패배의 내용. 수원 KT 직전 경기 홈에서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88-8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창원 LG 상대로 80에서 81 패배를 기록했다. 시즌 16승 20패 성적. 한국가스공사 상대로는 승부처의 하윤기의 연속 득점이 나왔고 정성우의 화려한 부활이 나온 경기. 양홍석이 적극적인 돌파를 선보였고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데이브 일데폰소가 17분여 출전 시간 동안 10득점을 기록하며 팀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던 상황. 또한 약속된 플레이를 잘 이행해주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고 달라진 근성과 투지도 엿볼 수 있었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13연패, 늪에 빠진 서울 삼성은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라는 추가적인 악재까지 발생한 가운데 뒷심이 부족한 모습이다. 수원 KT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서울 삼성이 승리의 해법을 수비에서 찾을 것이다. 언더 경기다. 추천 배팅 수원 KT 승 154.5 언더. 우리은행 직전 경기 원정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72에서 7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하나원큐 상대로 74-61 승리를 기록했다. 시즌 18승 3패 성적. 신한은행 상대로는 최희샘이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고아라가 분전했지만 박혜진이 39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한 경기. 전반전 2득점에 그쳤던 김단비가 발동이 늦게 걸린 것도 아쉬웠으며 박지현이 4쿼터의 이경은과 충돌 이후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잠시 코트를 비웠던 것도 추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던 상황. 또한 전반전에 열세를 만회하며 72-71 역전을 만들기도 했지만 마지막 뒷심 대결에서 밀렸던 패배의 내용. 삼성생명 직전 경기 원정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KB스타즈 상대로
67에서 8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KB 스타즈 상대로 75에서 79 패배를 기록했다. 5연패 흐름 속의 시즌 11승 9패 성적. KB 스타즈 상대로는 배혜윤이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박지수의 상대가 되지 못했으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1개 마진으로 밀린 경기. 팀의 주전가드가 되었던 키아나 스미스와 이주연이 나란히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된 상황에서 강유림이 상대 수비에 막히자 외곽에서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주지 못한 상황. 또한 임근배 감독이 수비에서 승리의 해법을 찾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지만 수비에서 많은 허점이 노출된 패배의 내용. 코멘트 신한은행 상대로 패배를 당한 이후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나오는 우리은행이 탄탄한 수비와 빠른 스피드를 살려 상대를 압도할 것이다. 우리은행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삼성생명은 윤혜빈 없이 시작한 올 시즌 팀의 주전가드가 되었던 키아나 스미스와 이주연이 나란히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되는 대형 악재를 맞이한 이후 우리은행을 처음으로 상대하게 된다. 백코트 싸움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추천 배팅 우리은행 승 139.5 언더. 대한항공 지난 KB와의 경기에서 셔사후 패배를 당하며 시즌 5패째를 정립했다. 이 경기에서는 리그 1위인 대한항공의 서브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또한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밀리며 졸전을 펼쳤습니다.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선수가 하나도 없었고 정지석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다. 링컨이 1세트 이후에는 교체로만 코트를 밟았고 교체되어 들어온 임동혁도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을열이 77%의 리시브 효율을 보였고 정지석도 40%의 효율을 보였으나 곽승석이 14%의 효율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링컨과 정지석은 이번 올스타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경기였던 1월 24일 이후 7일 정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경기력을 가다듬을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다만 여전히 곽승석의 자리를 대체할 선수가 마땅치 않다. 지난 경기 이준과 손현종이 출전했지만 두 선수 모두 곽승석보다 좋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공격 성공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미들 블로커의 경기력은 좋은 편이었다. 경기력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서브의 개선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다. 한국전력, KB를 상대로 풀세트 끝에 승리하며 2연승을 기록 중이다. 서브로 상대를 흔들어 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승리까지 따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타이스가 범실을 13개나 기록했으나 트리플 크라운으로 만회했다. 신영석은 범실 1개만 기록하면서 트리플 크라운급의 활약을 보여줬다. 서재덕이가 득점 지원을 해주면서 장기전이지만 승리가 가능했고 리시브 효율도 이지석의 71% 활약에 힘입어 상대보다 좋았다. 한국전력은 대한항공보다 휴식을 덜 취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핵심 자원인 타이스와 서재덕이 올스타전에 뽑히지 않으며 이번 경기를 준비할 수 있었다.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는 역시나 서브가 관건이다. 다만 타이스는 서브 5위에 올라있지만 범실도 3위에 올라있다. 서재덕도 성공하는 개수에 비해 범실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시즌 평균 2.57개의 블로킹도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2.1개까지 떨어진다. 대체적으로 서브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탯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서브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그리고 지난 경기와 같은 리시브를 보여주는 것도 한국전력에게는 필요하다. 코멘트 대한항공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이번 시즌 4경기에서 모두 대한항공이 승리했고 대부분의 스탯에서 앞섰다. 특히 서브와 블로킹에서 대한항공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타이스가 서브 득점이 많지만 범실도 많으며 서재덕도 범실이 상당하다. 그러나 대한항공도 정지석이 서브 범실 1위를 기록하는 등 서브의 차이에서 경기 흐름이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리시브와 공격 성공률에서 대한항공이 앞설 것으로 보인다. 추천 픽 대한항공 승 182.5오버. 현대건설, 도로공사를 상대로 1-3으로 패배하며 2연패를 기록 중이다. 1세트밖에 따내지 못했는데도 공격에서는 더 많은 득점을 기록했지만 범실이 상대보다 10개나 많았고 블로킹에서도 확실히 밀렸다. 양효진이 최다 득점을 올리며 활약했지만 황현주는 떨어진 페이스를 드러내며 2세트에 교체되었다. 2세트까지 아웃사이드 히터로 출전했던 정지훈이 3세트부터는 아포지스로 경기에 나서며 세트를 가져오는데 일조했지만 이후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올스타전에 출전한 선수들 중 체력적인 부담이 예상되는 선수는 김다인이다.
이나연의 경기력 저조로 인해 휴식이 거의 없이 경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그 외의 선수들은 7일가량의 휴식 시간을 부여받았다. 특히 한 달가량 선발로 나선 황현주의 체력이 빠르게 충전되어야 한다. 선발로 나선 초반에는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면서 팀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띌 정도였다. 야스민은 현재 대체 용병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며 이번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다. 이번 경기도 국내 자원으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GS 칼텍스, 지난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마찬가지로 2연패 중이다. 특히 지난 경기는 4개의 세트가 모두 듀스로 이어질 만큼 팽팽한 경기였지만 그중 3번을 패배하며 경기를 내주었다. 모마가 경기 최다 득점을 올리며 활약했고 유서연과 강소희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클러치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능력과 노련미가 떨어지며 패배했는데 이는 주전 세터인 안혜진의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휴식 시간은 현대건설보다 짧았지만 GS는 모마가 출전할 수 있다. 공격력에서는 오히려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도 있다. 상대가 중앙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GS도 중앙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하다. 현대건설을 상대로 GS는 이동 공격과 속공이 모두 25%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평균보다 10%가량이 떨어지는 수치다. 흔들리는 안혜진 대신 지난 경기 나름 괜찮은 활약을 펼친 김지원의 선발도 예상된다. 김지원이 선발로 나선다면 측면 자원들의 공격력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앙도 25%보다는 나은 성공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경기가 풀세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프렌을 가장 추천하는 경기다. 지난 맞대결에서 모마 없이도 풀세트 끝에 GS가 승리했으며 이는 현대건설의 체력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현대건설은 긴 휴식 끝에 이 경기를 준비했고 황현주의 공격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GS도 유서연과 강소희의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데다 모마가 버티고 있다. GS의 세터진이 좋은 공을 뿌려준다는 전제하에 승리까지 예상한다. 추천픽 GS 칼텍스 승 182.5오버. 레알 마드리드, 직전 소시에다드와 0-0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소시에다드 중원에 큰 누수가 있던 상황이었기에 더욱 아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평점은 높았지만 공격 포인트 생산에는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 사실 비니시우스의 경우 안첼로티오에서 상당히 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난 경기에서 문제가 터져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나마 중원에서는 세바요스가 꽤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 숨통이 튀었으나 공격진에는 로테이션을 해줄 만한 자원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발렌시아가 라인을 높이는 팀을 상대로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물론 나초의 폼이 나쁘지 않고 레프트 백으로 땜빵을 뛰고 있는 카마빈가가 지난 경기에서 꽤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팀 특성상 발렌시아의 기동력 위주 공격이 부담이기는 할 것. 발렌시아. 이번 경기에서도 발렌시아가 중앙 주도권을 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에 세바요스라는 자원이 등장해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불어넣어주고 있기 때문.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 에너지 레벨에서 밀려 후방 빌드업 작업이 잘 되지 않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발렌시아가 기동력을 살려 압박에 들어가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다. 결국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라인을 높인 레알 마드리드의 뒷공간을 노리는 것이 최선.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유일하게 찾아왔던 빅찬스를 날려버리는 등 공격진의 퍼포먼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 그나마 최근 만났던 컵대회 경기에서는 1-1로 무승부를 거두었으나 그때도 유효 슈팅 개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절반에 그친 바 있었습니다. 코멘트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한 승부가 되기는 할 것입니다. 세바요스의 등장으로 중원에는 일단 숨통이 트인 상태이고 상대가 압박에 들어가더라도 중원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지는 않는 상황이 될 것. 다만 전반적인 공격진들의 퍼포먼스가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는 것이 문제. 발렌시아도 활동량을 중시하는 팀 특성상 지난 컵대회 경기와 같이 4-4-2의 두 줄 수비를 형성하고 버틴다면 언더 양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추천 배팅 레알 마드리드 승 2.5 언더. 유벤투스, 회계장부 조작 징계로 인해 팀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직전 몬차에게도 패배를 당하면서 올 시즌 몬차를 상대로
리그 더블을 허용하는 안 좋은 역사를 써버린 상태.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이 나오면서 견고했던 수비조차 무너지는 모습.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몬차도 소유권 확보와 후방 빌드업 방해를 위해 앞선으로 나서는 빈도가 높은 팀임을 감안하면 현재 유벤투스의 중원이 탈압박을 해주는 기능을 거의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문제는 라치오도 상당히 앞선부터 압박을 시도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이라는 점. 오히려 중원의 퀄리티는 유벤투스보다도 더 나아 보이는 것이 현실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측면의 코스티치를 활용해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았고 라치오가 중앙 수비에 비해 측면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수비에서는 지속적으로 누수가 생겨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라치오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 소유권을 꾸준히 자신들이 가져오는 것을 선호하는 팀이라 전방부터 상당히 거칠게 나서면서 압박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피지컬과 온더볼 능력으로 압박과 공 소유를 전담하고 있고 이를 전방 자원들이 득점으로 연결해주는 패턴. 임모빌레의 폼이 올 시즌 아쉽고 안데르손은 폴스나인 스타일의 선수라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편이 아니라는 점은 아쉬우나 중앙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측면을 공략하는 유벤투스의 역습 패턴은 조심해야 할 것. 중원과 로마뇰리가 주축인 센터백 라인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풀백 라인의 수비력이 좋지는 못한 모습. 전방 압박으로 인해 높아진 라인을 상대가 실리적으로 공략하면서 덜미를 잡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멘트 오버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유벤투스의 수비 라인이 최근 흔들리는 기색이 상당하고 전방부터 압박을 세게 들어가는 타입의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참고했습니다. 라치오도 측면 수비는 중앙에 비해 다소 부실하고 높은 라인으로 인한 실리적인 역습 패턴에는 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중원 전력을 비교한다면 승부에서는 라치오가 오히려 유리해 보이는 매치, 추천 배팅 라치오 승 2.55%.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